월포드에 의한 부동산 개발 꼭 학자, 중요한 학자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26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 시장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재개발이 4가지가 있거든요. 보전, 재개발, 그리고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철거, 재개발. 이건 밑으로 갈수록 적극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소극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자,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대부분 유지해 주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형태의 재개발을 수복 재개발.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건 보전 되겠죠. 우리 도시 재생처럼 환경이 악화됐을 때 그 환경을 본래의 시설로 되돌리고자 하는 게 개량. 철거는 없애고 새 걸로 만드는 거, 없애고. 그러니까 어느 거 요인만 제거하는 건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 2번 정답. 3번 BOT인데, 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민간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까지가 뭐다? 건설하고까지가 빌드. 여기 항상 이렇게 가는데 B가 제일 먼저 나와요. 빌드.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 기간, 약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소유 운영한 거 뭐? O는 operate. 소유 운영한데 이건 시설 관리에 대한 뭐죠? 운영권. 운영을 해서 이제 기간이 종료됐어요.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뭐죠? T는 뭐죠? 트랜스퍼. 이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뭐 한다? 이전하는 걸 트랜스퍼. 순서대로 가면 돼. BOT. 원래 낼 수도 있거든요. BOT, BTO, BTL인데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건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시장성 분석. 자, 그리고 5번에 정비 기반 시설 열악의 밑줄,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밑줄. 여러분 거기에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 나오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예? 거기에 극히가 빠지고 과도하게가 빠지면은 재개발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에다 더 들어갔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인데, 여러분 요거 올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요.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요 2개를 짬뽕 시켜놨어.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27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매수 방식 혹은 환지 방식 또는 혼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 토지의 취득 방식.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보면은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단순 개발 방식,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환지 방식, 또 매수 수용 방식이죠. 그리고 혼용 방식입니다. 예, 혼합 방식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 올해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하다. 올해 시험.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수익 비용을 비교하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준거 기준이 됩니다. 농촌에서 농지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저기 재정비 촉진기구가 아닙니다. 농업 생산 기반을 위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집단적으로 우리는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3번 정답.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재건축 초과액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과하죠? 재건축 부담금이죠. 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는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고요. 3번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게 포인트죠.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하죠. 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겁니다. 매각이 아니라. 4번 정답.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29번 박스 갑니다.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이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재분배고요. 우리가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여러분, 환지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 뭐예요?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없다는 거죠. 예? 개발해서 평가를 통해서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원래의 토지 면적보다 적게 환지가 되니까 권리가 뭐가 되죠? 축소가 되고, 매수는 수용이죠.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권리가 뭐가 돼요? 완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돼요. 자,
자, 여러분 교재에 268페이지로 옵니다. 32번 문제. 자,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에는 크게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공영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을 이제 보는데, 자, 여러분 공영개발 1번 보시면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고, 요거는 공영개발의 의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쉼표 앞에는요 의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쉼표 뒤에는 뭐가 나왔다? 장점이 나왔어요. 쉼표 뒤에 장점이 나왔어요. 이 계획된 토지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장점이고, 또 개발 지역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장점. 단점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를 수용을 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갈등,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단점. 그게 좀 많이 나오고. 2번,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죠. 자, 지주 공동사업,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인데,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뭘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 자, 대물로 우리가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는요, 요 왼쪽보다는 어느 걸로 출제를 많이 해요? 요걸로 출제를 많이 해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원래 이쪽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좀 신경 써서 공부해 두시고.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없어.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개발업자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는 공사비인 건축 자금을 투입해요. 이 공사비 이외의 사업비는, 자, 여러분 공사비 이외의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공사비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완공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이 나오겠죠. 이것을 토지 소유자의 평가한,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평가한 토지 가격, 그리고 공사비인 건축자금 비율에 기초해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가져요. 토지 위에 건물 지었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토지 건물의 지분을 우리 나누어 가져요. 나누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분 방식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또 사업, 이 개발 사업에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만 할 뿐이고,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고, 이익은, 개발 사업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어떻게 돼?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 돼요. 자, 3번.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면, 자,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 지분이 틀렸어요. 자,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요, 설계,
착공해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인 전반적 개발 사업을 모두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의 개발이에요. 즉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그 개발 사업을 위탁,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뭐한다? 조달하는데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이것은 개발업자다. 자, 이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만 받아요. 지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돼.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는 100%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3번 정답.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 경우잖아요. 자,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뭐죠? 위탁자. 예? 누구? 신탁회사는 수탁자인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있고 자금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약정, 신탁회사의 약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토지를 신탁하면은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형식상, 법률적으로 누구 앞으로? 신탁 회사 앞으로 이전시켜야 돼. 그럼 토지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 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중요한 건 요거죠. 신탁 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수익증권 소유자. 수익증권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인데 여기에 신탁개발사업 따면 이익이 우리는 배당의 형식으로 뭔다? 귀속이 되죠. 5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죠. 뭐를 구한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34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은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누구?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 1번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뭐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 자금을 조달합니다. 2번 정답. 개발 사업의 비용 위협은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은 누구? 신탁회사가 하지만 자금 조달이나 이익 귀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누구? 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조달하고 또 사업의 시행의 주체도 누구? 신탁회사예요. 요거 전부 누구? 신탁회사지만은 이익은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에서는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자금 모두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자, 5번은 요거거든요. 투자자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인데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투자자. 네.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누가?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이건 장점. 뒤에 사업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뒤에는 단점. 또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 이것도 단점이고 또 장점 중에 뭐죠? 개발 사업의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죠? 이거는 1번은 자체 개발 방식이죠. 2번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 건축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것은 요거 설명한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틀린 지문.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 이 동일 틀렸죠. 자, 여기는 뭐죠? 토지 소유 주체 누구? 신탁회사. 여기는 누구?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 주체 개발업자. 여기 누구? 개발업자인 신탁회사. 이거 틀렸죠. 3번 정답.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 회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단점이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요거죠. 분양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에 해당합니다. 39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 지주가 시공회사의 대물로 공사비를 변자죠. 대물, 건축면적 일부를 공사비로 변자입니다. 맞고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어떻게 그래?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이 높은 지대로 지불되고요. 계약 기간 끝나요. 종료 시점에서는 토지는 뭐가 돼? 토지는 무상 반환합니다. 토지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무상 반환하고 건물은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해요. 공동개발 사업. 여러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개발 사업이 신차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하면서 시가로 뭐한다? 양도한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개발 사업. 무슨 시점? 계약기간 끝나는 종료 시점. 2번 정답. 3번 혼합 방식은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뭔다? 이전된다. TDR이 나오죠.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 나오는데, 자, TDR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뭐가 나오죠? 보전, 규제 지역. 그럼 이 보전 지역은 토지 자원을 보전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못해요. 이 지역은. 그래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는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나타난 것이 TDR이에요. 그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돼. 분리가 돼야, 개발권은 여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이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그래서 이 개발 지역에서는 이 토지 이용 밀도, 이 개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밀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용적률을 말하죠. 이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뭐한다? 강화를 해요. 강화를 한다는 것은 용적률의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50%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강화하는 겁니다.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이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권을 사오면은 어떻게 돼?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뭐가 높아야 돼? 지가가 높아야 돼. 지가가 높고 규제가 강화돼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죠.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념 맞고요. 초기의 개발권 양도 제도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 그리고 문화재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최근에는 뭘로?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 수단,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중요하다. 3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 양도하죠.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이쪽에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각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보존하는 행위.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입니다. 3번 정답. 공공이 부담을 한다. 여러분, 이 지역의 토지 자연자원 보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발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사적 주체가 사기 때문에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을 뭔다?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따르는 손실이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개발권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과 공중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봅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인 손실을 공적 자금을 통해서 아니라 뭐죠? 시장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1번 틀렸고, 공중권의 임대차가 아니라 뭐를 이용한다? 사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요해요. 틀렸고, 이 토지 개발에 있어서 TDR제는 일종의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 3번 정답이고, 개발 지역의 고지가, 높은 지가와 공적 규제 완화하면 안 돼요. 토지 이용 밀도에 있어서 규제를 뭐한다? 강화를 해야 돼요. 틀린 지문이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에요. 뭐다? 우리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고요.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개발권을 미리 매입을 하는 건 선매. 또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켜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요, 개발권을 국가가 미리 매입을 하고 귀속하는데 국가가 돈을 줘야 돼. 그 단점. 국가가 요건 돈을 줘야 되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가 돈을 안 줘요. 누가 줘? 개발적 토지 소유자가 지불하거든요. 이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뭐다? TDR.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자, BTO 박스로 갑니다. 박스 안에 민간이, 거기 보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을 해서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요까지가 뭐다? B.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 이익을 환수한 후, O. 여기 O. 그 다음에 그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 T. BOT에 대한 설명. 1번 정답. 순서대로 잘 가야 돼요. 49번. 민간에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 준공, B가 제일 먼저, 또 공공의 소유권을 귀속시켜 T, BT가 나왔고, 사업 시행자의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한 거, 리스해서 이용하고, 리스를 했으니까 리스 사용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임차, 리스. 그래서 요거는 뭐다? BT에 리스하면 공공이 리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은 임차하는 거고 민간은 임대해 주는 겁니다. BTL 50번. 자, 시설 준공 B. 소유권이 정부의 귀속 T. 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 가지고 수익을 낸다 O. BTO 방식. 자, 5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개발은 제1섹터, 2가 아니라 제1섹터 개발. 쉼표 뒤에 갑니다. 자, 민간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부적 부분을 담당하는 어떻게 상호보완적 개발. 쉼표 뒤에는요, 그건 제3섹터라고 해요. 제3섹터. 쉼표 뒤에는 제3섹터. 자, 2번 갑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면 뭐죠? B. 소유권을 보유한다. T. 시설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에 어떻게 그래?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해서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 수익을 가진다. O. 그러니까 B5가 나와야 돼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킨 것 T. 2번은 BOT 방식. BOT 방식. 3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B가 나왔고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T가 나오고 국가 지방자 임대. 이건 민간이 임대해 주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임대. 이거 리스. BTL. 네 번째 준공. B 함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약정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O. BTO 방식.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 가운데 O는 소유권이야.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과 시설관리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우리는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5번 정답. 그래서 올해 여러분 북한 문제 때문에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중요하지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서 민간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철도 뭐 도로 건설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기업이 하면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하고 해야 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뭘로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민간 자본 유치하는 방식 이런 내용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이슈가 되면 그에 관련된 내용은 매년 출제를 해요. 그래서 2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3문제 출제하는데 평균 매년 2문제는 출제합니다. 많이 낼 때는 4문제도 출제했었어요. 하여튼 2문제는 기본. 자, 이제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